선생님 2차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학부 내에서 굉장히 이 커뮤니티가 잘 조직이 되어 있어서 선배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공부를 했거든요. 자료를 많이 받아서 공부를 하고요. 거기서 현직 교사가 된 선생님들께서 클리닉을 열어주세요. 거기에서 좀 어떤 조언, 어떤 자료들이 선생님께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수업 실현에 한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소소한 팁부터 수업 실현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많은 조언을 얻었던 것 같아요. 막상 처음에 수업 실현을 연습을 하려고 하면은 판서는 어떻게 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부터 고민이 되는데 그런 큰 줄기? 결국 수업 실현 또 틀은 형식은 일정하고 그 안에 내용만 문제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뭐 대단원명 읽고 학습 목표 읽고 전개 1에서 수업 도입 안내하고 활동하고 시간 주고 다시 애들 답안 공유해보고 이 루틴은 틀은 똑같은데 아예 대본을 써놓고 이 내용만 문제에 따라서 바꾸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틀을 다 공유를 해주셨어요. 도입 전개로 나눈 다음에 이 도입에서도 인사하기, 단원명 읽기, 학습 목표 읽기, 수업 전체 흐름 안내하기 각각의 이제 대본을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그걸 참고해서 저만의 수업 형식 틀 대본을 만든 다음에 내용을 거기다 이제 끼워 넣었어요. 말을 거의 항상 똑같은 대사로 다 시작을 하고 내용만 바꿔 넣음으로써 현장에서의 긴장감을 줄이고 현장에서 수업 구상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이제 최대한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심층 면접은 어떻게 하셨어요?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2차 교재와 이제 시책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유튜버 분들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금쌤 선생님 유튜버도 이 답안 형식 틀을 되게 좀 강조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도 틀을 다 정해 놓은 다음에 틀을 만들고 이것도 사실 큰 흐름에서 보면 수업 실현과 똑같은 것 같아요. 틀은 생각을 해두고 내용은 이제 면접 레시피나 사이다랑 시책으로 내용을 외우고 그다음에 이 틀에 맞춰서 내용을 말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로봇 같이 이 과정을 반복했는데 경기도는 시책 공부를 크게 안 했고요. 시책은 서울일 때 특히나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시책이 문제랑 직결된다는 느낌은 서울에서 더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서울은 시책을 꼼꼼히 읽었고 경기도는 사이다 위주로 내용을 공부했는데 둘 다 마지막에는 테마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학교 폭력 관련돼서 생태 전환 교육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큰 테마를 하나씩 정해서 그 테마와 관련되는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테마별로 내용을 외우려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 2차 점수를 봐도 2차 점수도 엄청 고득점이에요. 경기도 보셨을 때는 수업 나누고 만점 받으셨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면접도 뭐 1점 몇 점 이런 식으로 엄청 고득점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셨는데 뭐 좀 2차에 관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선생님만의 노하우? 가장 큰 팁은 저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안 떨고 있고 나는 이 분위기를 내가 장악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면접 때도 저는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다 말을 했고 특히 수업 실현도 저는 사실 제가 수업 실현에서 경기랑 서울 둘 다 0.5점 정도 약 감점이 됐는데요. 둘 다. 저는 이제 수업 실현을 할 때 사실 너무 강의식인 것 같다. 너는 좀 강사같이 수업을 한다라는 피드백을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되게 걱정을 했어요. 학생 중심형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짧은 15분, 20분 실현하는 동안 학생도 없는 상황에서 얘가 학생 중심형 수업을 잘 실천하느냐를 보여주기는 어렵지 않나? 그거는 학생 이름 여러 번 불러주고 많이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학생이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 사람이 현장에 나갔을 때 교사로서 수업을 딱 갖고 갈 수 있는 교사다. 그러니까 설명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학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교사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수업 실험 때 교사가 말도 좀 많이 하고 큰 제스처와 거의 약간 초등학교 수업하듯이 또 판사하지 않을 때는 교탁 중앙에서 말을 하는 식으로 뭔가 수업 분위기를 내가 장악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고득점과 연결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학생 발표를 지나치게 많이 시키고 너무 막 순회 지도를 많이 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은 좀 수업을 이렇게 딱 장악하고 어쨌든 이끌어갈 필요도 있는데 그거는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러면은 그런 느낌이 팍팍 나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저는 딱 장악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주는 게 하나의 팁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2차 시험장에서 있었던 뭐 이야기 같은 거 이런 거 없을까요? 실제 시험장 이야기? 서울
서울과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울은 되게 그 수업실현 시험장의 환경이 예상한 것과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선배한테 조언을 얻었을 때 나는 시험장 들어갔는데 분필이 뭐 아예 없더라. 그걸 막 찾아야 됐다. 또는 뭐 분필이 짜리몽땅한 분필 반쪽짜리밖에 없었다. 뭐 그러니까 너네도 그런 환경을 수업 실현 연습할 때 설정을 해서 연습을 해둬라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때가 사실 재임용 준비할 때여서 경기도 시험 현장 2차에 대한 기억이 있었는데 경기도 2차 시험 현장이 되게 정갈했거든요. 막 분필 다 색깔별로 여분 막 한 9개, 10개씩 교탁에 두고 이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연습을 안 했어요. 근데 실제 제가 시험 현장에 들어갔는데 분필이 흰색밖에 없더라고요. 흰색 짜리몽땅한 분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현장은 되게 가변적인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까지 고려를 해서 2차 연습을 해두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험 현장에 들어가서 진짜 분필이 하나밖에, 한 색깔밖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연습을 할 때 분필 하나만 있다고 가정하고도 연습을 해보자 라던가 뭐 전개 1, 2, 3 내용을 너무 많이 넣어서 최대한 촉박한 시험 문제도 한번 만들어 봐서 연습을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현장은 너무 많이 좀 가변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선생님 실제 시험장에서는 흰색으로만 판사하셨어요? 네. 그리고 같이 시험을 봤던 친구는 그 전에 시험을 봤던 사람이 분필을 이제 교탁에서도 약간 안 보이는 부분에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2분을 분필 찾는 데 시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분필이 안 보여서. 분필 숨겨두고 간 건가요, 그러면은? 뭐 그런 느낌이,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변적 요소들이 은근 시험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험 어,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색깔이 여러 가지 있지 않나요? 그 교실만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교실 전부 다 하얀 색깔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활용되는 수업 실현에 활용되는 이런 물품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력이. 그러니까 이전 사람 뒷번호를 뽑아서 이전 사람이 이미 노란색 분필을 다 썼거나 부러뜨렸으면은 없는 거죠, 분필이. 앞번호는 있지만 그리고 그 칠판도 안 지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생이 지웠는데 만약에 전 사람이 더럽게 지우고 갔으면은 더러운 칠판인 상황인 거죠. 이거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동일한 환경에서 전부 다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뭐, 앞사람은 뭐 노란 색깔로 쓰고, 하얀 색깔로 쓰고, 이거랑 또 뒷사람은 하얀 색깔만 쓰면은 그 판서의 시인성도 완전 달라질 텐데,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